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교통사고로 십자인대가 파열됐는데 완전 파열이 아닌 부분 파열이라서 수술하지 않고 치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내가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완전 파열로 수술한 피해자들에 비해서 합의금을 적게 받게 되는 건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감이 잘 안 오실 겁니다.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수술은 안 했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고 재활 치료를 좀 하고 있긴 한데 추후에 합의금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될 수밖에 없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술 안 한 십자인대 파열도 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건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업무 중에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에 추돌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무릎의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다행히도 완전 파열은 아니라서 수술할 정도는 아니었고 무릎에 운동 제한이 있어서 재활을 하는 정도로만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 치료받고 나니까 상태가 어느 정도 호전되었고 마침 보험사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요. 담당자가 1,0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줄 수 있다는 말에 나는 수술도 안 했고 몸 상태도 생각보다 좋아졌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에 합의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써놓고 보니까 한 문장이 좀 신경 쓰였다고 하는데요. 그 문장은 바로 향후 후유장애에 대해서 추가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문구였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는 소액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합의금으로 산정하고 지급하려고 했던 거죠. 이 문장이 계속 신경 쓰여서 유튜브 영상이나 블로그 글 보시다가 저희 보상멘토에서 올린 이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경미한 파열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서류를 받고 검토해 보니까 인대 파열 정도가 생각보다 심한 정도로 판단됐습니다. 자, 이 MRI 영상을 보시면요. 이 검은색 부분이 후방 십자인대입니다. 이 위쪽 부분을 보면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완전 파열은 아니지만 심한 부분 파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입니다. 십자인대 파열은 3단계로 나뉩니다. 그레이드 1은 경미한 손상으로 인대가 약간 파열되었지만 무릎 관절의 안정성은 유지하는 상태고요. 그레이드 2의 경우 중등도 손상으로 인대가 50% 정도 이상 파열된 정도를 말합니다. 그레이드 3은 심한 손상으로 완전 파열에 속하고 무릎 관절이 불안정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자분의 경우 그레이드 2에서 3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는데요. 인대가 70에서 80% 정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자세히 검사를 시행해 봐야겠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불안정성이 남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이 내용을 피해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받은 합의금을 보험사에 되돌려주며 합의가 취소됐고요. 저희가 업무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무릎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요 검사를 한 결과 다친 무릎의 동요가 10mm 정도 측정되었습니다. 건강한 무릎의 경우 1mm 정도의 동요가 있었고요. 다친 무릎의 불안정성은 9mm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력 상실률은 29%에 해당한다는 소견입니다. 손해를 산출한 결과 1억 원에 가까운 손해액이 산출됐습니다. 보험사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1,000만 원을 제시했던 보험사는 황당하겠죠. 어떻게 수술 안 한 십자인대 파열로 이렇게 많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우리는 장애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무릎의 관절 운동 장애를 한시적으로 인정할 뿐이지 동요 장애에 대해서는 수술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영구 장애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우리 센터에서는 수술 안 한 십자인대 파열은 영구 장애로 합의금이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그만큼의 많은 합의금은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보험사 의료 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력 상실률 10% 정도에 해당하고 한시 5년 장애에 해당한다는 의견인데요. 이렇게 합의금을 산정하면 2,000만 원 정도의 손해액이 산출됩니다. 합의금이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의견 차이가 큰 분쟁이 있을 땐 보험사로부터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할 정도는 아니지만 환자의 무릎에 불안정성이 잔존했고 이 동요장애를 영구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객관적인 이유와 자료들을 제시했고요. 추가 서류를 보완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지 않고도 십자인대 파열로 영구장애를 받은 수많은 사례를 참고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거의 5개월 정도가 걸렸고요. 오랜 시간 씨름한 끝에 피해자는 영구장애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라서 과실이 10%가 있었는데요. 합의금으로 6,400만 원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완강했던 보험사가 어떻게 이 금액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가 주장한 의견에 대한 확신, 환자의 후유장애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과 소송을 가더라도 실익이 충분히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수술 안 한 십자인대 파열도 후유장애를 제대로 인정받는다면 합의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상태가 좋아졌다고 해도 십자인대 특성상 시간이 지나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꽤 발생하기 때문에 내 상태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십자인대 파열 나는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희 보상 멘토로 문의 또는 연락 주시면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